안녕하세요. 왕초보임대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계약서에도 이런 문장이 있나요? 임차인은 1년 뒤에 퇴거하기로 하고 쌍방 합의한다. 이런 계약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동의했다는 내용을 단지 글로 옮겨 적은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나중에 이런 특약은 꼭 써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특약이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초보 집주인분들이 흔히 실수하게 되는 무효특약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4번째 무효특약은 멀쩡한 집주인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효특약입니다. 임차인은 1년 뒤 퇴거하기로 쌍방 합의한다. 이 특약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양쪽 모두 서로 합의했으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쉽게 오해할 수도 있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계약서에 아무리 적어봤자 집주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 내용을 쉽게 말하면 세입자는 스스로 1년만 살고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반대로 집주인이 그 전에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세입자와 합의해서 계약서에 1년으로 적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2년 동안 살고 싶다고 하면 집주인은 그 말을 따라야 하죠. 그러니 계약서에 아무리 1년 계약이라고 써봐야 아무런 쓸모가 없는 특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무효특약은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다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 계획이 있을 때 흔히 잘못 사용하게 되는 특약이지만 이 특약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속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뜻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보자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강행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준 강력한 권리인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것은 세입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아무리 도장을 찍었더라도 법적으로는 무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무효특약은 임대료를 매년 5%씩 자동 인상한다입니다. 이 특약은 대충 보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는 아직도 빈번히 사용되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죠. 심지어 최근에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게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불과 2년 전인 2023년에 대법원에서 임대료 자동 인상 조항은 무효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료가 오를 때 집주인의 권리만 생각하고 반대로 임대료가 내렸을 때 집주인이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았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특약은 논란의 여지 없이 계약서에 적었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무효특약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무효특약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이 특약이 가장 위험한데요. 월세를 연체할 경우 단전단수 조치한다라는 특약입니다. 저도 집주인이기 때문에 말도 없이 월세를 밀리면 정말 답답하고 대출이자 때문에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특약은 효력이 없는 것을 넘어 오히려 집주인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조항이라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실제로 과거 판결을 보면 비슷한 행동을 한 집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돈 몇 푼 받으려다가 오히려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될 행동이죠. 적어도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초보 임대인이 흔히 실수하게 되는 특약을 통해서 계약서에 써봤자 소용없는 무효특약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마음속으로 집주인이 되면 월세만 따박따박 받으면서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머리 아픈 일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특약 외에도 수리비 분쟁이나 월세 미납 그리고 공실 문제까지 왕초보 임대인의 돈과 시간을 아껴줄 저만의 방법을 실전 비밀 노트라는 PDF 전자책에 하나부터 10까지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어딘가에서 고민하고 있을 저와 비슷한 왕초보 임대인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